여러분, 도매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이 말은 그 다음 달에 소비자 물가가 또 폭등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바로 다음 달에 소비자 물가는 더 오릅니다. 예.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지 않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의 지표입니다. 5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의 PPI 플러스 10.8%입니다. 10.8%. 이것은요, 폭등에 가깝습니다. 폭등에. 물론 말입니다. 10.8%라는 것이 지난 3월에 11.5%보다는 낮습니다. 지난 4월에 10.9%보다도 낮습니다. 그렇지만 10.8%라는 숫자는요, 이게 전월 대비했을 때 충격이 더 큽니다. 4월에 비해서는요, 0.1%포인트 떨어졌지만요, 전달 대비해 보면 여러분 0.8%포인트가 이게 올라간 수치입니다. 0.8%포인트는. 그러면 4월의 수치는 0.4%에 올랐거든요. 4월. 10.9%가 오를 때는 전달 대비해서 0.4%가 올랐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5월 달은 생산자 물가가 0.8%니까 2배가 올랐다는 이야기잖아. 2배가. 와우. 이게 진짜 큰일 났어요. 이게요. 이게 진짜 큰일 난 거예요. 도매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오르면 소매 물가 지수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가중이 될 거고 여기에 대한 금리 인상이 계속될 거니까 긴축 전에 주식시장에 발 빼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긴축 전에. 긴축이라는 게 뭐예요? 금리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연방준비제도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판다는 이야기. 이런 긴축이 하기 전에 주식시장에서 발 빼자. 지금 이 분위기가 요즘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무서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다 깔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보이시죠? 생산자 물가가 10% 넘게 오른다는 것은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1년 12월부터 10%가 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2년 내내 생산자 물가는 10%를 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겁니다. 지금 5월 소비자 물가가 8.6% 올라갔다고 난리 났잖아요. 3월에 8.5%였다가 4월에 8.3%로 떨어지니까 이게 정점을 지났다 이야기하면서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5월에 소비자 물가가 8.6% 올라가니까 모두가 다 경악스러워했습니다. 이게 정점을 지난 줄 알았더니 정점을 지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생산자 물가, 5월 생산자 물가마저도 지금 10.8%까지 올라가니까 이거 두려운 건데 이제는요 어쩔 수 없는 그야말로 초긴축 정책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보세요. 5월에 6.6%입니다. 5월에 6.6%라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향후 3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은 3.9%라고 이야기하지만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은 6.6%면 계속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대 인플레이션부터 낮춰줘야 되거든요. 한국은행도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중요한데 이게 쉽게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면 결국 말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옵니다. 오늘 저녁인가요? 오늘 저녁부터 지금 이미 FOMC 개최하고 있죠.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말입니다. 내일 새벽에 되면 아마
금리를 얼마나 인상하는지 발표를 할 거예요. 그때 만약에 0.75%라는 빅스텝이 일어난다면요. 이제 주식시장에서는요. 베어마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대세 하락 장세. 예, 베어마켓이 그야말로 번져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게 빅스텝이라고 이야기하는 0.5%가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이야기하는 0.75%가 인상될 거다. 이미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요. 점점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긴축 전에 주식시장에서 돈 빼자 발 빼자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미국도요. 지금 긴축이 초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시장은요. 그야말로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2022년 1월 3일 나스닥입니다. 죄송합니다. S&P입니다. S&P가 4,796.56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우량 주식을 S&P 500에 포함이 됩니다. 우량 주식들만. S&P 500은 우량 주식들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6월 13일 현재는 3,749.6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21%나 떨어졌어요. 올 초 대비해서요. 올 초 대비해서. 진짜 난리도 아닌 거죠. 그죠? 게다가 나스닥은 보세요. 나스닥은 고점 대비 하락률이 33%입니다.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있다는 느낌이잖아요. 다우존스 30도요. 지금 17%나 떨어졌습니다. 17%. 그러니까 지금 워낙 떨어지니까 주식시장에서 발빼자가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제 주식시장에서는요. 아마 투매도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까지 합니다. 투매도 일어나지 않겠느냐. 투매라는 게 뭐예요?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빨리 팔아달라 던지는 겁니다. 투매까지 나타날까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투매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게 지금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를 들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삼성전자는 버텨도 상관없습니다. 올해 매출만 하더라도 300조까지 갈 거고요. 여기에 영업이익은 60조가 넘어설 겁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결국 나중에 실적주는 승리합니다. 주식시장에 발 빼자 해서 그냥 마구 팔아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주식은 쉽게 팔고 쉽게 사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우스만 좋은 일합니다. 증권사만 좋은 일합니다. 그냥 꾸준히 진득하게 들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미국 시장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은요. 그야말로 이게 FOMC 이제 오늘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잖아. 거기에 놔두고 그냥 관망하는 장세예요. 관망하는 장세. 다우산업은 0.5%가 떨어져서 151.91이 빠졌거든요. 3364.83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요. 0.18%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이게 19.12가 올랐고요. 1828.35를 기록했습니다. 뭐 오늘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간망세입니다. 간망세. 이게 FOMC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FOMC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 아마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베어마켓이다. 이 말은 분명하셔야 됩니다. 베어마켓이라는 것은 대세 하락 장세라는 뜻이에요. 지금 대세 하락 장세가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우리 시장도 그렇잖아요. 코스피가 2,500이 깨졌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커진다는 거고 기왕 이럴 때는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가 지켜보는 게 진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삼성전자를 한 주, 두 주 사는 거는 저는 삽니다. 그냥. 어차피 저점을 향해서 갈 텐데 저는 사겠지만
뭐 여기에 100주, 200주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10주, 20주 그것도 안 합니다. 한 주, 두 주 사면서 계속 시장을 지켜보는 그런 힘을 저는 계속 길러갈 겁니다. 그러면서 시기가 오면 분노의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하나하나 갖춰갈 예정입니다.